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53강, 엔드타임 포인트 3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중해 중동정세의 중요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에 그 마지막 때 그 예언 성취의 핵심 지역으로서 우리는 그 지중해 중동 지역을 이렇게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주목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환경을 바라보고 분석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환경으로 변화를 시킨다. 변화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보는 거기에 우리가 그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이 변화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잘 알아야 하겠고, 또한 마지막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 지중해 중동 지역이 하나님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비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지중해 중동 지역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언이 성취되는 핵심 지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주무대 후 로마 제국이 등장할 지역이 중동, 지중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지중해 중동 지역을 마지막 때의 주무대로 보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로마 제국의 연속성과 단절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기본 시리즈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 로마 제국의 이제 등장은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2장, 또 7장, 그러니까 2장의 느부갓네살 금신상 우상 예언, 그다음에 7장의 그 내짐승 예언을 통해서 후 로마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연속성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고, 또 단절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연속성은 지역적으로 연속돼 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패권적 성격의 연속성이 있는 그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전 로마 제국과 지금 앞으로 등장할 후 로마 제국이 이렇듯 연속성과 단절성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 그 중동 지역에서 요 후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패권적 성격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미국과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패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후 로마 제국이 세계를 이제 제패하는 그러한 그 패권 국가로 등장할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패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절성을 또 가지고 있는데, 그 단절성이라는 거는 그 시기의 단절성이다. 우리가 전 로마 제국이 물론 이제 이게 그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변하고 그런 이름을 붙이고 또 서구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왔지만, 분명히 이러한 단절의 시기가 있다. 이 단절의 시기는 무엇과 맥을 같이 하느냐? 이스라엘과 맥을 같이 한다. 이스라엘이 열방에 흩어졌을 때, 또 이 전 로마 제국은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죠. 망하고. 근데 또 다시 이스라엘이 역사에 이제 등장하면서 또 다시 그 후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의 축인 이스라엘에 따라서 이제 그것에 이제 관계되는 나라들이 다시 나오게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1900년간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나라를 세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나타났듯이 후 로마 제국도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 로마 제국하고는 정부 형태가 다르다. 단절성. 우리가 전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공화정이었다가 그 왕의 이제 그 황제가 통치하는 전제정이었잖아요. 전제정. 공화정에서 전제정이었는데 이제 그 정부 형태는 10개국 연합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백인 중심의 그러한 그 철의 중심의 나라였는데 이제 인종 구성에 있어서 이제 그 이쪽에 그 전 로마 제국의 중심 그 인종들 외에 이렇게 중동 아프리카 이 지역의 인종도 이제 그 후 로마 제국에는 어떤 부상을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시만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 로마 제국 등장을 위한 열망의 형성이 이제 곧 있게 될 것이다. 후 로마 제국 등장하기 전에 이러한 열망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후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유럽의 좌절감하고도 관련이 깊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19세기까지는 이제 유럽이 이제 세계를 이제 주름잡는 패권 국가였다. 패권 국가. 그렇죠? 그래서 뭐 로마 제국은 물론이거니와 그다음에 서로마 제국 서유럽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 산업혁명이라든가 또 그 전에 상업혁명, 그 전에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 가지고 세계의 이제 식민지를 다 이렇게 거느리고 세계의 패권 국가로 있었던 유럽이 이제 20세기, 19세기부터 점점 힘을 잃다가 20세기에 미국에게 패권을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신들의 어떤 후손이 이렇게 건설한 미국이라고 자위를 했지만 이거 알고 보니까 이제 20세기 후반 들어가지고는 동북아까지도 패권에 그 저기 힘을 일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유럽이 실질적으로는 3위의 패권으로 이제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그 좌절감과 자존심의 상처를 준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그 세계사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미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기들이 낳은 자기들의 이제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3위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유는 이제 동구권이 그러니까 저기 붕괴하고 또 그 전에 그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한번 유럽을 다시 한번 그 체계 패권 국가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또 이시에서 이후로 이렇게 그 노력을 했지만 이러한 부흥이 시도를 했지만은 이렇게 역시 실패로 끝나서 새로운 돌파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인구 구성비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제 백인이 이제 감소하고 이슬람 및 비백인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난민과 이민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럽이 이제 그 PC 좌파의 어떤 좀 한마디로 이제 뻘짓이라고 하죠. 그러한 PC 좌파적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유럽 스스로 사실 무너진 거죠. 기독교 지역이었던 어떤 문명 지역이었던 곳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이제 포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출산율은 난민이라든가 이민 인구는 뭐 출산율은 뭐 한 뭐 많게는 7, 8명, 많게는 막 10명까지도 막 낳으니까 그 대신 이제 백인 여성들은 저기를 뭐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혼도 이렇게 그 하지도 않고 또 아이도 갖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인구 증가가 인구 비율, 인구 구성비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거는 사회 갈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에 그 사회는 모두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 사회와 문화가 엄청난 갈등을 통해서 엄청난 혼란이 이제 가중이 되는 와중에 있어서 이제 이들은 전 로마 제국의 부활이라는 즉 비전을 이제 선보이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전 로마 제국 지역의 비전이 이렇게 그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됨으로써 이제 전통 유럽인과 비이슬람 이민자 등의 단일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 로마 제국 우리가 같은 사람들 아니었냐? 전통과 이런 역사 의식을 같이 소유하는 같은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비전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후 로마 제국의 등장을 견인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일 정체성에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후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비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 세계 패권의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될 것이다. 후 로마 제국으로. 물론 이제 중동 이슬람 국가들도 지금까지는 석유 패권으로 또 석유라는 경제 패권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이제 셰일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자 문명 이런 자동차 등의 문명 등으로 이제 중동 이슬람도 이제 자원을 통해서만은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힘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해서 이제 유럽과의 어떤 유럽의 자본과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동 이슬람도 이제 마음을 열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인구들이 유럽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유럽을 또 이슬람화 시켜야 되겠다. 유럽을 먹어야 되겠다. 간단히 이러한 또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이렇게 후 로마 제국은 이제 하나의 이제 등장하기 이전에 이러한 열망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0개국 연합은 섞일 수 없는 인종으로 구성된다고 성경 예언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발가락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열불 예언 다니엘서 7장을 통해 가지고 철과 진흙의 인종 그래서 두 개의 큰 인종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결코 섞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실체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럽 연합은 유럽 지역에 사는 인종들은 이제 사실 야베 족속 아니에요. 야베 족속들. 철의 나라들이다. 철의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 이게 전 로마 제국은 철의 나라였잖아요. 철의 나라였다. 이런 요 다니엘서 2장에 철로 된 부분이었잖아요. 이렇게 종아리와 발이 알겠죠? 그래서 철. 그런데 이제는 중동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 즉 진흙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 발가락과 열 뿔은 열 나라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미 기본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살펴본 바가 있다. 이거는 너무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니엘서는 열 왕, 열 나라, 열 통치자로 표현하고 있다. 알겠죠? 열왕은 열불은 열왕인데 열왕은 열나라를 의미하면서 또한 동시에 열 통치자를 의미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것 하나는 열불과 작은 뿔은 별개의 뿌리다, 별개의 나라다. 많은 부분이 주석을 이렇게 쓰시는 분이라든가 많이 헷갈리는 게 작은 뿔이 열 뿔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식하는 분이 많다. 그렇지가 않다. 그게 아니라
열불 이후에 나타날 그 열불은 이후에 나타날 작은 뿔의 부하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열불이 나타나고 후로마 제국 나타나고 작은 뿔이 다른 나라로 하나 나타나서 이 작은 뿔이 이 열불을 다 장악을 한다. 그래서 요 부하 나라들이다. 작은 뿔에 이런 사실은 기본 시리즈에서 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해보는 열나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불과 열발가라 그 예언을 통해서 열나라 10개국 연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예상해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열나라에 대한 예상은. 그래서 크게는 예상 1, 예상 2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요 예상 1은 제가 30년 전에 예상했던 거고, 요거 예상 2는 좀 요즘 좀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나가지고 요것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상일은 남부 유럽 중심의 7나라, 그러니까 6개국은 영국, 그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요건 이제 제가 좀 거의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나라는 이제 예전에는 독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독일은 예전에 그 로마 제국 이제 권역에서 지역 권역에서 이제 그 속해 있던 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 독일이 빠지면은 과연 이 그 후로마 제국이 등장할 후로마 제국이 힘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지만은 역시 지역적으로 볼 때는 독일이 들어가지 않고 튀니지라든가 다른 나라 뭐 이렇게 뭐 네덜란드라든가 다른 나라가 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아프리카 지역 세 나라, 마그리브 지역의 이집트, 리비아, 수단, 이디오피아 이런 세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 것이 이제 제가 이제 기존에 30년 전에 이렇게 쭉 지금까지 봐왔던 그 예상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상위는 제가 이제 동로마 지역의 그 5개국, 그러니까 우리가 발가락이 5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그 왼발 오른발 해가지고 5개 이렇게 있듯이 동로마 제국, 그 서로마 제국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5개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영국, 스페인, 그 프랑스, 이탈리아 아니면 튀니지, 알제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 동로마 지역은 그리스, 터키, 이집트, 리비아, 수단, 이디오피아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잠깐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존 이게 영국이고요. 영국에서 기존에는 이렇게 영국, 그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다음에 이제 독일은 이게 길까 말까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여기 이집트, 그다음에 여기 리비아는 여기를 다 부족 속이니까 같이 이제 의미를 한다고 할 때 여기 수단, 이디오피아가 이제 구스니까 이렇게 이제 봤던 게 제가 이제 전통적으로 봤던 어떤 시각이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요즘 좀 드는 생각은 이렇게 동로마 여기가 그 동로마 제국 그 서로마 제국이었고 여기가 동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예전에. 그럴 때 그 여기 앞으로 이렇게 나타날 후 로마 제국에 있어서 여기 이탈리아 여기 꼭 들어가야 되겠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여기 영국 그 다음에 이쪽 그 튀니지아 해가지고 한 요 네 나라 아니 5나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쪽은 동로마 지역은 여기 그리스, 터키, 그 다음에 이집트, 여기 리비아, 그 다음에 이쪽 그 구스 그 이디오피아 수단 이쪽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 해가지고 이렇게 10나라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러한 그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예상이에요. 그냥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작은 불은 요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은 10개국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적 예언들을 보면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요 나라들은 이제 좀 따른다. 알겠죠?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터키의 역할이 이제 좀 클 것으로 후 로마 제국의 이제 탄생에 있어서는 이제 터키의 역할이 좀 클 것이다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입니다. 무엇이냐? 이제 터키는 그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유럽 연합이 터키를 받아주지를 않았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열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슬람 이제 보수주의 이제 어떤 그러한 흐름이 이제 그 에르도안 그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이러한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와중이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터키가 한 3, 40년의 줄기찬 그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러한 실패로 돌아갔고 그것이 이제 좌절감과 반감으로 유럽에 대한 반감으로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있다. 그리고 또 반이스라엘의 성향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친했던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 중동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슬과의 엄청난 전쟁과 여러 가지 그 위협 속에 있을 때 터키가 많이 이제 이스라엘을 사실 도와줬죠. 왜냐면은 터키도 이제 나토 연합국의 한 나라고 또 이제 공산국가하고 대립하는 가운데 자유주의 이론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줬는데 이것이 이제 그 반이스라엘의 경향으로 터키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이슬람 패권이라고 하는 터키의 욕심과 요즘 이제 자원 분쟁이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편 터키는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는 적그리스도의 양면성, 두 문화적 기둥하고도 맥을 같이 한다. 무슨 얘기냐? 하나는 그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제국의 그 부활을 그 황제 사상을 바탕으로 나타난다 그랬고 하나는 이슬람 그 메흐디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두 축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러한 두 개의 양면성 문화적 기둥 이 두 문화적 기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터키라고 하는 나라다. 이 말이 터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나라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올 나라는 시리아, 이라크 작은 뿔이다, 북방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터키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이 10개국 연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젠다와 어떠한 그 정치 체제를 이렇게 구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그러한 이제 바탕이 깔려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10개국 연합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예상입니다. 예상. 그래서 빨리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 유럽이 이제 패권 순서다. 제일 유일 패권, 아직도 유일 패권은 미국이죠.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이제 유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은 건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스스로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했다. 그렇죠? 무너지는 길을 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미국이 민주주의를 이끌어왔고 이제 세계의 어떤 그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제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가치를 이제 스스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국도 세계적 불신을 지금 받고 있고 미중 마찰 등의 외부 갈등의 증대, 그 다음에 내부적 모순의 축적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저는 저기 할 걸로 보죠. 무너질 걸로 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은 이제 그 엔타임이 초기에 들어가지고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부딪힐 때 이렇게 그 미국과 일본 그쪽 부딪힐 때 이제 같이 부딪히게 됨으로써 이렇게 큰 저기 나락으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호탄인 후 로마 제국의 등장 시기가 머지 않았다. 이게 마지막 때의 신호탄이라고 제가 이제 후 로마 제국의 등장은 마지막 때의 신호탄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이러한 시기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게 될 것인가? 이거는 결국 모른다 이겁니다. 일단 결론은 세계 경제 공황이 이렇게 오는 와중에서 이러한 후 로마 제국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남북 유럽이 심리적 정치적으로 갈라서게 되는 사건은 무엇일까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 폭동이 이제 일어날 텐데 이것에 대응하는 유럽 각 나라의 그 대응의 방법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 남북 유럽이 갈라서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 사건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닥치게 되면은 바로 수긍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이제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도 되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닥치게 되면은 수긍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 미리 여러 가지 어떠한 형태에 있어서 후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측하기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후 로마 제국의 등장은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장을 한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등장 시기는 또한 언제라고 이건 이유라고 할 수가 있죠. 등장 원인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시기도 사실은 예단하기는 어렵다. 단지 우리가 지금은 미국 유일 패권이 이제 20년 작년 11월 미 선거 이후에 그 몰락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직 미국은 유일 패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 몰락의 조짐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